외고가 이번에 경쟁률이 높았다고 들었어요. 네, 합격하시면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이제 외고에서 가장 이제 발목을 잡는 수학. 많이 하지도 못하고, 안 할 수는 없고, 많이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고, 이런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지영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제 슬로건으로 내뿜고 있는 거는 이제 감으로 푸는 수학이 이제 끝났다. 저희가 매뉴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확실하게 만드는 수업을 하자라는 거예요. 저희는 팀으로 진행을 해요. 저는 한지영 선생님이고요. 원성민 선생님 이렇게 두 명이서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방학 기간에는 공통수학 1, 2를 나눠서 하고요. 그리고 개학했을 때는 혹시라도 난이도가 좀 달라서 학교별 수업의 단점이죠. 난이도가 달랐을 때 학교별 수업을 보내냐, 레벨별 수업을 보내냐, 이때 이제 되게 곤란해질 거예요. 그때 저희가 레벨별 수업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2명이기 때문에 자료도 선생님 2명이서 레벨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레벨이 다 비슷하면 그냥 한 반으로 가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설명회에서 얻어가실 부분은요. 서울외고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노력을 할 때 이제 외고를 가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수학에 뛰어난 감이 있으면 잘 안 가요. 그쵸? 수학에 뛰어난 감이 있으면 국어랑 이제 영어를 잘하는 거랑 수학을 잘하고 해서 수학에 뛰어나면 보통 이제 수학을 잘하는 학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감이 뛰어난 학생이 아닐 때 이제 노력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노력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는 데이터로 이제 관리가 들어가요. 이 아이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데이터에 남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아이들을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외고라는 특별한 환경이 있어요. 외고이기 때문에 이제 시수 자체가 다 외국어에 많이 몰빵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수학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평가 같은 경우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저희 서술형도 서울외고는 항상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를 정확하게 잡으려면 수학 공부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측이에요. 정말 절대적인 양을 많이 투자를 하면 거기서 터득하는 게 생겨요. 근데 그걸 못한다는 게 서울외고의 단점인 거예요. 수학점에서. 그 양치기를 거기에다 쏟을 수가 없으니 양치기를 안 하고 그만큼 효율성을 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신이 어려운 이유. 이제 서울외고 저번 그 합격자 발표 전에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분석을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사실 서울외고 시험이 예전에는요, 정말 교과서, 구교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사실 너무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던 선생님이 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오고 하면서 새로운 선생님이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막 문제집 다른 데서 막 내기도 하고 모의고사 기출에서 내기도 하고 하면서 이거의 문제점은 이제 한 문제집을 파고들고 교과서를 파고드는 거에서는 이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면 됐거든요. 솔직히 옛날에 서울고시 진짜 너무 쉬웠어요. 근데 이제 달달달 외우는 게 안 된다라는 거. 수학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5가지 아이들이 많이 겪는 이 일들을 말씀드리면요. 변형. 솔직히 변형이 크게 안 돼도 크게 느껴요. 서울외고의 특징이에요. 진짜 숫자 조금 바뀌고 아니면 다른 단어로만 대체돼도 다른 문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외고 수업 간다고 하면 다들 걱정해요. 외고 애들 수학 진짜 너무 못하는데 괜찮냐?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극복이 되려면 어때야 되냐? 정말 이제 처음부터 제대로 외우기 말고 제대로 수학 공부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단원을 2개를 합쳤을 때 그때도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이건 언제부터 일어나는 일이냐면요. 1학년 때는 단원을 합치는 게 덜해요. 배운 단원이 얼마 없으니까. 근데 1학년 2학기, 그 다음 2학년 1학기에 갈수록 배운 게 축적된 게 앞에 거랑 합쳐지는 순간 이 아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2학년 때 수포자가 그냥 만연하죠. 정말 만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극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논리적인, 수학적인 게 달달달 외워서 뿐만이 아니라 논리적인 부분이 있어야 감점이 덜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계산 실수도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하는 아이들은 많이 해요. 이게 되게 고질적이긴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계산 실수하는 애한테 물어보면 초등학교 때도 했어요. 이 초등학교 때면서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그걸 줄일 수 있는 걸 최대한 어떻게 신경 쓸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시간 압박, 이게 가장 크죠,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 부교재와 교과서를 달달 외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는 거 싹 빨리 풀고 모르는 거 고민을 해서 그걸 바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느낌이 와라 시간을 자꾸 써요. 이걸 풀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게 감풀이 수학이라고 저는 말을 해요. 그렇게 감을 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그걸 없앨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 수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이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1등급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서울외고 1등급은 수학을 진짜 너무 잘해서 확고한 1등급일 경우가 없어요. 그냥 쟤보다는 내가 좀 더 낫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1등급 학생들도 항상 이 외줄타기 하는 감정인 거죠. 이번에는 운이 좋았고 다음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 이제 다 읽었는데 갑자기 보이지가 않아.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때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지는 거고요. 운이 좋았을 때는 내가 외웠던 거, 일주일 전에 공부했던 거에서 다 나왔어. 그러면 그게 딱 성적이 나오고 왔다 갔다가 돼버려요. 그 왔다 갔다를 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3등급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정말 그냥 끄적여요. 그냥 끄적여요. 그냥 일주일 전에 공부했던 거 나오면 나이스, 그게 아니면 정말 이것저것 그냥 하다 말아요. 1등급은 그것보다 조금 나은 아이, 그냥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원인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감풀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도 수학 공부를 탁 터득한 게 2학년 때였어요. 왜냐면 1학년 때까지 그냥 다 풀린 보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되잖아. 이거였어요. 이거 당연히 이렇게 푸는데, 근데 2학년 가니까 너무 단원이 많아지고 융합이 많이 되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거 풀었다가 저거 풀었다가 제가 수학에 감이 있는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이 있는 애들은 더 무서운 거예요. 2학년 때 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감을 어떻게 저는 해소를 했냐면요. 그때 저는 매뉴얼 수학을 만들 수 있는 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단원을 외웠어요. 단원 이름을 외우면서 그 단원에서 뭘 배웠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이게 어느 단원이다?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파고들었어요. 이걸 이제 확장시킨 게 매뉴얼 수학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 때는요. 옛날에 단원명을 꼭 외워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의 한 줄기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을 기억하게끔. 그래서 감풀이 수학 같은 경우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날 너무 다르다라는 거. 근데 매뉴얼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적화된 풀이를 골라낼 수 있고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점수를 통해서 이게 점점 탄탄해지는 거지.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그런 수학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 수학으로 이제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매뉴얼 수학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거냐면요. 일단 문제를 보면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수학 언어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구하여라, 값은 이런 것들을 읽어요. 그게 읽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그 단어마다의 나 이 단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매뉴얼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매뉴얼 중에서 골라내는 거죠. 뭐가 제일 빠르게 풀리고 효율적인 풀리고 이 문제에 딱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골라내는 건데요. 그게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절대값 고1 때 되게 많아요. 이게 고1 때는 그래도 은근히 잘해요. 애들이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고2 때 고3 때 저 오늘 아침에 고3 예비 고3 특강하고 왔는데요. 그 예비 고3 특강이 절대값 특강이었어요. 그만큼 절대값 너무 중요해요. 고3 올라갈 때도 항상 다시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못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지 잘하냐면요.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해석하는 능력을 먼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절대값 2개가 들어간 걸 체크하고 그 다음 부등식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구간 나누기로 할 건지 그래프로 할 건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빠른 건요. 이 문제는 사실 세 번째. 이 문제는 시험 기간에 알려주는 스킬 5초 만에 풀리는 스킬이 있어요. 이 문제만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단원이랑 융합됐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고 직관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서술형에서는 구간 나누기로 써주는 게 더 안정스럽다. 이런 아이들이 선택하는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연습을 수업 시간 때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문제풀이만 들어가면 연습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 수업 때는 항상 그런 부분도
문제 풀 때 먼저 동그라미 치라고 해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풀 건지를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트여주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할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저희는요, 그 부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머니들은 사실 거의 학원에 선생님의 말에 의존하고 아이가 받아오는 점수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데이터화 시켜서 저희가 수학 피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단원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지, 그리고 이 단원에서 이 문제 유형을 풀 때는 어떤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분석으로 들어가고, 항상 시험이 끝나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바로 갔을 때 어머니들께서도 확인하고 아이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메타인지가 된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는지는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매뉴얼 수학을 중점적으로 이제 수업하게 된다. 그래서 1등급 학생은 멈칫할 때 헤매지 않게 해주는 거, 그리고 3등급 같은 경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 뽑아서 접근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3등급 학생이 후기를 남겨줬었는데요. 수원외고 학생이었어요. 외고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도. 이 학생 중국 유학 가다가 늦게 와서 수학이 선생님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2학년 때 수업을 들어왔는데 거의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듣고만 있으면서 매뉴얼만 외우더라고요. 외고의 장점이에요. 매뉴얼을 잘 넣어요. 수학 잘하는 애들 못 외워요. 매뉴얼 못 외워요. 은근히 걔네가 못 외워요. 근데 외고는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외고 거다 이 생각을 딱 했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수능날 고3 때는 그거를 가지고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수능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거든요. 딱 외고 학생들도 그래도 잘 볼 만큼이 요즘에 수능 난이도예요. 걔 그렇게 선행도 안 하고 그랬는데 공통과목에서 하나 틀렸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지금 수능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권과 중위권 아이들이 다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서울외고 학생들은 여기에 빠진 게 최상위권이거든요. 최상위권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다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매뉴얼 수학이 등급에 상관없이 사실 관련이 없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레벨별로 할 때는 그러니까 다뤄주는 문제의 그 난이도의 개수가 좀 다를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데이터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를 짧게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요, 저한테 뜨는 거예요. 아이들별로 이게 다 떠서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자기 것만 떠요. 저한테 이게 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문제마다의 가장 적절한 시간을 배부해 줄 거예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 빨간색이 틀린 거고요. 이 초록색, 이 표시가 없는 게 맞은 거예요. 그럼 학생별로 이 번호마다 이 문제에 드린 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다 맞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은 아이로 취급을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사실 다르죠. 이 학생 문제 있는 거예요. 좀 더 해야 돼요. 여기서 줄였어야 되거든요, 시간. 이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2번 문항은 아이들이 다 대체적으로 잘했죠.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죠. 30초로 해서 틀렸어요. 그래도 이 학생 잡진 않아서 괜찮은 거예요. 1분 40초로 해서 맞았어요. 다른 애들이 이렇게 맞출 동안 혼자 1분 40초면 얘 공부 다시 해야 되는 문항인 거예요. 4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쁜 애가 여기에 출연을 해요. 1, 2, 3, 4, 5번 중에서 나쁜 아이 보이세요? 바로 3번 아이예요. 틀렸는데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니.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던 거예요. 이 학생은 효율적인 아이예요. 그래도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이렇게 이 부분,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 아이들은 실제로 정말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나 이 문제 풀면서 나 이거 헷갈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헷갈렸는데 맞은 거예요. 그러면 시험 끝난 다음 마음은 나 이거 안 해. 맞았네. 이게 애들이에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쓸 때는 한 문제 OMR 카드예요. OMR 카드처럼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별표 처리를 하라고 했고, 애매할 때 별표, 모를 때 별표. 그래서 별표에서 맞았다. 그럼 공부 다시. 별표인데 틀렸다. 아, 그럼 이거 내가 진짜 모르던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맞았는데 이제 별표 문제들은 아이들은 원래 보통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들의 데이터가 싹 보이니까 사실 제가 주마다도 아이들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데이터는. 근데 그 부분을 어머니들께서도 사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비교군을 드리면 아, 얘가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다. 거기에 유형까지도 적혀 있거든요. 그 유형 공부 좀 더 해라. 그리고 학생도 자기 자신 걸 항상 볼 수 있어요. 누적되어 있는 걸. 그러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모의고사도 다 들어가 있고 국어 영어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의고사 준비할 때 1학년 때 했던 것도 3학년 때
이 학생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2학년 되면 나 고1 공부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 진짜 많이 해요. 고1 수학 다시 해야 된대요. 전 그거 진짜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고2 거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고1 걸 다시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단원을 뽑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누적된 데이터로 내가 가장 오답률이 많았던 유형들 이런 부분 위주로 먼저 복습할 수 있게끔 데이터로 남는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도요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요. 아이들 이제 눈빛이 이제 딱 보여요. 보통 모른다 안다 이게. 근데 몇 명이 이걸 잘 모른다 이게 판단되기에는 조금 정확도는 좀 떨어져요. 근데 이 문제를 딱 시험을 보고 나서 정답률을 딱 소팅을 하면 오답률 높은 것만 딱 풀이를 하고 진행할 수 있어서, 그리고 어떤 학생이 지금 낙오되고 있는지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날 남아서 공부를 더 하고 간다거나 자료를 더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더 빠르게 피드백이 가능한 거를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를 얼마큼 평소에 요 반 애들보다 얼마큼 틀렸는지 맞았는지, 쉬운 문제를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럼 쉬운 문제 자기 정도를 보면 내가 실수 정도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얼마큼 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별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단원별로도 어느 단원이 부족한지 소단원까지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의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결과 후기 같은 경우에는요 다 똑같이 아이들이 말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복잡한 문제도 차근차근 접근할 수 있다. 매뉴얼상 문제를 읽으면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요청할 때마다 새로운 문제, 저희가 공통 과제도 주지만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도 개별 과제를 줘요. 그 사이트를 이용하면 아이도 저희한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뭘 이번 주에 더 챙겨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 오답을 찍어서 거기다 저장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럼 계속 볼 수 있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전에 오답 노트만 다시 풀더라도 딱 취약한 부분만 풀 수 있는 효율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좋았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점, 이게 서울대 특인가 봐요. 매뉴얼이라고 절대 말 안 해요. 자기네 용어를 이렇게 바꿔요. 개념지도 만들기, 뭐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이게 수학 진짜 잘하는 애들 결국에 맨날 후기에 하는 게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의식적인 계산 연습과 개념지도 만들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전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있을 텐데요. 뭔가 이제 클리닉은 문제점 파악하고 해결하는 걸 확실하겠다. 저희가 클리닉도 굉장히 두명 선생님이기 때문에 두 배로 잘 돼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다 대결과 했던 학생들,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쭉 배웠던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 학생들이 딱 매뉴얼, 고려대부터는요 매뉴얼이라고 말을 해줘요. 매뉴얼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인 클리닉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잘 받았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이걸 받으면 아이들이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꼭 다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매뉴얼 수학이 가장 좋은 게 수학 감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고 학생들에게 사실 굉장히 장점이 되는 수학 공부법이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요 지가 해야 돼요. 지가 해야 돼요. 결국에 가장 큰 건요 학원 어디 보면 지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거를 하게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거에 그래도 빠지지 않게끔 평일에 과제한 것도 아까 그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제 그날 과제한 것도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 OMR 체크처럼 과제가 나가거든요. 그럼 그날 과제를 했는지 이 학생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최대한 그 부분을 캐치를 해서 빨리빨리 대응이 된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그래도 수학 공부를 놓지 않게. 그러니까 주말에 수업 듣고 평일에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 늘어지는 부분이 없게끔. 그래서 좀 재미를 만들어주면 열심히 하거든요. 그 재미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한 번 배워도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수업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2명이서 가르치는 그 레벨별도 편성이 가능한 그런 수업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매뉴얼 수학으로 우리 외고 학생들에게 딱 적합한 수학 공부법이라는 거, 그리고 스터디피크 관리로 아이들이 고3까지 데이터 관리가 들어가서 내가 어떤 학생인지 메타인지를 통해서 공부법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업하고 있는 한지영 수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